안녕하세요. 시각장애 유튜버 우리 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꿈은 많은데 할 수 없다는 핑계로 정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꿈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저는 막상 이걸 실현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또 현재는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총 4가지의 챕터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인 게 싫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다. 세 번째는 행동이 가져다 준 것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두려움을 없애고 열정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나인 게 싫었어요. 우리가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얘기 나눴던 열정과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2가지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연극 공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오디션이었어요. 제가 2019년도까지 6년 정도 배우 준비를 꽤 오랜 시간 해왔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대학로에서 했던 조난이라는 연극이에요. 저는 근데 이 연극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오디션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이때가 장애 판정 받은 지 2년이 되던 해였는데 사실 처음 판정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어요. 더 눈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실내에서는 특히 제 장애가 외관상으로 많이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제 장애를 좀 감추고 숨기면서 내가 불편한 부분 감수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시력은 저하가 됐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배우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불편함들이 생겼어요. 대본 리딩을 하는 거, 그리고 무대에서 등퇴장하는 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소품 같은 거 체인지할 때도 저는 이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 긴장되고 불안해진 거예요. 어차피 오디션 봐서부터도 이 모든 과정이 다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텐데 언제까지 다른 스태프과 배우분들에게 나의 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부탁해야 되지? 더 주눅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점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또 배우는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이때가 참 모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마치 취업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정작 입사 지원서는 하나도 내고 있지 않은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음 해가 되었고 연초에 다른 영화 감독분들이랑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이 오시는 굉장히 좋은 오디션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마저 참여하지 않으면 진짜 바보 멍청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오디션에는 참여를 했는데요. 2인이서 장면 연기를 하는 식으로 오디션이 진행이 됐어요. 파트너랑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디션장에 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무대 중앙에 있는 T자에 서서 인사를 하시고 사이드에 있는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셔서 연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막 두근두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대 중앙 그 T자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서 있으면 어떡하지? 의자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어리버리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파트너가 있어서 지정된 위치에 앉아서 연기를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첫 대사를 하는데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긴장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연기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심사위원분들도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제 매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디션을 마치고 나서는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한 시간이었어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파트너랑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 5년 이상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침 창관하는 오디션이어서 다른 지원자분들이 연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멋있게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꾸 저는 그분들과 저를 또 비교하면서 너무나 비참한 마음으로 오디션을 마쳤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시각장애 때문이야. 내가 눈만 좋았다면 무대 중앙에 서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바보는 아니었겠지. 내가 눈만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덜 받았을 거야. 이상한 오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구구절절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도 됐을 거야. 아니, 내가 눈만 좋았으면 충무로와 대학로를 휩쓸었을 텐데 이놈의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이렇게 기승전 장애 탓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원하는 바람이나 목표가 있을 때 항상 내 발목을 붙잡는 기승전 땡땡 탓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혹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혹은 가족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나 체력, 에너지가 없어서. 저에겐 그게 장애 때문이었고, 일적으로 풀리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거,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 심지어 오늘 내가 늦잠 잔 이유까지도 다 시각장애 핑계를 댔어요.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를 비장애인으로서 살아왔고, 앞으로 장애인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건 제가 인생에서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이렇게 살거면 진짜 그냥 살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대로 나를 발휘하면서 인생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좀 힘이 나는지,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좀 소모되고 죽어있다고 느끼는지를 제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경험들, 했던 생각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인생 일기를 쓰듯이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생각보다 저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었고 제 마음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에 심리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듣고 있던 황심소라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라는 그런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 MBTI처럼 박사님이 개발하신 WPI 검사를 또 해보면서 저의 성향도 한번 파악해보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은 제가 가진 이야기나 제가 발견한 어떤 성찰들을 저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창작 활동을 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연함이 아닌 실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마음 깊숙이에는 제가 장애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애가 무엇이고 장애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그림도 그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장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동료분들도 만나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친구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줘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강의가 지루하고 재미없었어요. 인식 개선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주 저의 가까이에서 저의 인식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수업을 들었던 수많은 장애인 동료분들이었어요. 이 강의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교육이기도 해요. 특히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저희 모둠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시각장애인, 세 분이 지체장애인이셨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교사 일을 하시고 있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제 짝꿍 같은 경우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전에 패션 쪽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상, 착장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들 너무나 멋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막내였는데 유일하게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 인생이 꼬여버린다고 생각했던 거, 그냥 내가 장애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사람마다 장애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르고, 삶을 꾸려가는 방식도 다르구나. 삶을 잘 산다는 건 장애가 있고 없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제 짝꿍이 저에게 휴대폰을 확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법도 알려줬고, 스크린 리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스크린 리더 기능들이 다 있어요. 애플이든 삼성이든 LG든 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용법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짝꿍한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복지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줬고 알고 보니까 저희 집 10분 거리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도 찾아가서 기초재활 교육이라는 걸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었어? 와, 이렇게도 새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이것도 안 보이네? 이거 분명히 작년에는 보이지 않았어? 나 이제 이것까지 못하게 된 거야 하면서 사실 자책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재활교육을 통해서 점점 변하는 저를 발견했고 제 삶에도 다시 생기와 에너지가 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챕터, 새로운 정체성을 갖다.